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한가를 맞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요일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주말간 정말 많은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들을 사용을 해야 그래도 이 손실 구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들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챙겨가시기보다는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림 로봇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낼 수 있도록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봇주 전반적인 이 섹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섹터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죠. 이건 이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차. 자, 특히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아틀라스를 공개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대장주 반열로 들어서게 됐죠. 자, 문제는 이 공개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특히 현차 노동자들이 아틀라스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 심리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면서 노동자를 정말로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선들이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로봇을 들고 있다. 뭔가 종목에 로봇이 섞여 있다 하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 시선은 전혀 좋지 않았다. 자, 현대 노조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허락 없이는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 자, 지금 공장 노동자, 특히 물류 시설과 생산 시설에서 노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정말 큰 불안을 느낄만 하죠. 일단 물류센터랑 이 단순 생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CES에서 보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베스트 로봇상까지 받은 거죠. 아틀라스가. 자, 이 아틀라스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일자리를 뺏긴다. 특히 이 비용적인 측면이 커요. 지금 현차 그 신입 기준으로 생산지 신입 기준으로 뭐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 된다고 해요, 연봉이. 근데 이 아틀라스가 한 대당 2억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7, 8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한 1,400에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10분의 1로 떨어지죠, 연봉 자체가. 자,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유지 비용이 거의 뭐 수리비랑 그 충전 비용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만 내면 돼요. 그럼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유리한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결국 법제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악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랑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로봇이 강하게 묻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도 심리가 좀 자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 부분 정말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시청 꼭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보시면 현재 주식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야, 다시 100만 원 내놔. 야, 지금 뭐 한 달 지나서 100만 원 내놔라고 했는데 제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못 줄 것 같은데 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계약서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서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한테 가서 또 이걸 계약서를 판 거예요. 한 100만 원에. 근데 원래라면 누구라도 안 사주죠. 이걸 왜 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 있는 게 이걸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놨어요. 자, 만약에 저한테 이제 뭐 제가 상장된 회사라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한 주에 한 1,000원쯤 했어요. 근데 얘네가 가만 보니까 나중에 한 1,200원, 1,300원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네한테 뭐 1,000원이었으니까 뭐 10,000주 정도 받기로 했다라고 봅시다. 10,000주. 자, 그러면 나중 되면은 내가 한 2, 3천만 원씩 더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권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간 이자의 형식으로 이 주식이 오를 거니까 내가 받아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권리를 누군가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사채 권면 총액이 원래 150억이었습니다. 근데 처분 금액이 그대로 150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을 기다렸다가 얘한테 주식으로 받기로 하면은 CB 물량이 발행이 되면서 이걸 처분하면서 내가 빌려줬던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걸 현금으로 주고 팔았다라는 것은 지금 좀 급하게 매도를 진행했다라는 건데 이 급하게 매도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지금 주가 방어 시키겠다.
요 정도로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굴렸을 때 주가 방어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네가 150억을 어디서 갑자기 땡겨와서 자기들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방어를 시키겠다, 점하를 만드는 것을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공시 같은 게 5시 40분이거든요. 이미 하한가가 나왔을 때 갑자기 이제 이 사내 이사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 이사까지 데리고 와서 야 이거 우리가 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내려박았는데 하한가 나왔는데 이거 물린 사람도 너무 많지 않겠냐, 크게 오른 만큼 우리가 조금 사주면서 주가를 방어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돌았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뭐 갑작스럽게 뭐 또 점하가 나오면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시켜줄 확률이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일단 자사주를 자기가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방어시켰다, 주주를 보호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요. 보통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착한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 주식을 사줘서 뭐 부동산을 팔든 공장을 팔든 막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제껴 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주잖아요. 그럼 주가가 다시 쫙 올라갑니다. 와 얘네 진짜 착하네 이러면서, 와 얘네 진짜 믿고 투자해도 되는 기업이네 이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쫙 오릅니다. 그런 상황을 현재 좀 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막 머리 싸매면서 주말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 그 공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이게 좀 복잡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얘가 파라텍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파라텍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이 논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파라텍 얘네 주식 오르고 있네. 그러면 오르고 있는데도 원가에 팔았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좀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볼게요. 저도. 자 일단 이 CB 물량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채 권리, 내가 얘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네 현금으로 줄래 주식으로 줄래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야 니네 주식으로 내놔라고 하면은 이제 CB 물량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CB 물량은 이제 들어보셨죠? 이 물량들을,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채로 인해서 변하면 안 되니까 얘네한테 줘야 되는 물량만큼 주식수를 일단 1차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네가 그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원래 권리를 들고 있던 애들이 팔겠죠. 그걸 팔고 나면은 원상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들어가는데, 그럼 얘네가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걸 기다리면 되겠죠. 더 돈을 벌고 싶으면. 그죠? 총 150억이었으니까 1%만 올라도 1.5억이고 한 3%만 올라도 4.5억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원가 그대로 어딘가에 팔아버렸던 거죠. 파라텍이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누군가한테 가서 야 이거 150억짜리 사채권인데 이거 니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받아, 얘네 충분히 상승 만들 수 있는 기업이야, 니네가 현금으로 이거 그대로 사줘, 나중에 니네가 이득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무슨 상황이다, 정말 급하게 처분을 했다는 거고, 이 급하게 처분을 한 만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휴림 로봇이 과연 정말로 지금이 적정 주가인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 됐는데 순식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천억 4천억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순식간에 1조 8천억이 됐는데, 얘네 기업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자 어디 갔어? 자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역시 로봇 기업답게 명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매출액은 그래도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일회성 비용들, 뭐 공장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들을 개선을 한다. 뭐 이제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뭐 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1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로봇주 중에서 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줄어들었지만 깊어졌고 그것들을 다시 극복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지금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로 인한 상승 모멘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계속해서 지금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순이익을 한번 본 적이 있네요. 로봇주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로봇주에서는 흔치 않고 순이익이 좀 크게 빠졌었고 지금 순이익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자, 일단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이 마이너스로 찍힌다는 건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매출이 제대로 안 나와서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월세 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회성 비용일 확률이 높다. 이 일회성 비용은 대부분 어디 들어가냐? 사업의 확장에 들어가겠죠. 사업의 확장. 자,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 중에 이 독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캐파 자체를 키워나가고 이 캐파가 완벽하게 커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될 거고 우리가 일단 일종의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섹터는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섹터 자체가 좀 크게 빠지다 보니까 와 이거 순환매 끝났네, 로봇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크게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걸 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뭐 법적 제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매출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기업들이 포기할 리가 없다고요. 아마 로봇 회사도 다 로봇 써서 돌릴 거예요. 로봇 고치는 로봇도 나올 거고 진짜 캐파가 엄청납니다. 이 업사이클이 어디까지인지 진짜 짐작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공시 말고 요거 머스크 AI 로봇이 인류 빈곤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다. 로봇 보급 폭발적 성장 가져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류 빈곤 그러니까 사람이 빈곤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이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을 하죠. 자, 별거 아닌데 우리 잣 아시나요? 잣. 우리나라 그 트러플이라고 불리는 잣. 요거 사실 별거 아니죠.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이 1kg에 한 3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해서 좀 뜯어보면은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별거 아닌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 로봇이 해결할 수 있고 물가의 정상화 그리고 물가가 정상화되면 이 인류 빈곤 말 그대로 빈곤층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뭐 조금 그 어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은 결국 인류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이대로 죽진 않을 것이다. 지금 좀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대로는 죽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주주님께서 손실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월요일 날 일단 우리가 움직일 부분은 진짜로 얘네가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는. 추가 매수 절대 안 되고 지금 들고 있는 물량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하락으로 정말 크게 내리꽂히면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길 때 매도 진행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한 1분기에서 2분기 안으로 좀 길죠. 1분기에서 2분기 안으로 로봇주 전반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팔아놨던 물량들 그 현금 비중을 그대로 다시 투입하면서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태까지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휴림 로봇이 자사주를 매입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월요일 날 점하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한 번에 밀려 내려가면서 시작을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밀려 내려간다면 변동성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나와요. 이때는 매도를 진행하시고 물론 뭐 상승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리스키한 접근은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고, 매도 진행한 후에 그 현금 잘 확보해
해 두신 다음에 이제 상승 만들 때 좀 투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라면 그래도 조금 홀딩 하시는 방향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아직 내가 수익 구간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수익 구간에 현재 가깝다, 뭐 거의 평단가라, 이런 분들은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께 너무 안 좋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결국 휘림 로봇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도 조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갑자기 펌핑이 된 만큼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휘림 로봇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부분들 우리 주주분들 잘 체크하셔서 월요일 시장 잘 이겨나가시 바라고요. 주말 동안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안 좋은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 희망 하나 있잖아요. 얘네가 자사주 매입해 줄 거라는 그런 희망 하나 가지고 주말 좀 기분 좋게 잘 보내셔서 월요일 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내일 좀 정리를 잘 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